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이나 공부,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직자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 제 채널에 초청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그런 인터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전혀 아니라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길래 뭐 어떤 공부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전그룹사에 지금 현직자로 일하고 계시고 또 회사를 들어갔는데도 또 아직도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신 모습에 너무 따뜻함을 느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가춘표 채널에 혹은 이 공대생들 지금 취업도 너무 어렵고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라도 좀 와주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을 소개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라고 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굉장히 작습니다. 좀 더 커져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멘토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그 음소거 풀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멘토님의 어떤 공기업 관련된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전그룹사에서 1년 정도 일했고요. 21년부터 기계공학을 교수님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22년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멘토라고 합니다. 음, 저는 뭐 오늘 처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두 번째로 통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계공학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계 네, 관련된 네. 과가 아니셨어요, 전혀? 이제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음.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어. 뭐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원하신 직무는 기계 직무 같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전공과 무관한가 봐요. 실제로 입사할 때. 네, 공기업은 그게 가능해서 제가 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어, 공부하다가 어쩌다가 음. 합격했습니다. 그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 직렬로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우, 대단하신데요. 아무리 뭐 제가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하여튼 뭐 좀 이따가 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학생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이제 채팅으로 질문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전 입사, 한전 생활, 그다음에 발전소 이슈와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공기업 취업 관심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파트로 한전 입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디를 다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묻진 않겠습니다. 뭐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익명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회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 어느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내용을 참고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전 그룹사에 속한 이제 그냥 발전사라고 부르는 좀 예, 다양한 발전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화력 발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서 뭐 직무가 기계직렬인데 제가 직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무슨 네. 직무가 크게 있어요? 크게 나누면. 크게 보통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이제 저희가 발전회사다 보니까 이제 발전 직군이 제일 메인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발전으로 나뉩니다. 음, 비발전 직군.
네. 그럼 비발전 그래서 그 직구는 뭐가 발전, 있어요? 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발전안에는 이제 기계랑 전기가 두 개 있고요. 음, 비발전에는 뭐 화학도 있고 사무, 뭐 IT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제과 전공자는. 아하, 화학, 네, 사무, IT 정도. 그럼 네, 네, 대부분 사무 빼면은 다 이과 이공계 계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화학공학인데 이게 네, 비발전 직군으로도 지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직군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는 뭔가 기계가 더 많이 뽑나요? TO가 맞나요? 네, 네, 아, 훨씬 많이 뽑습니다. 훨씬 많이 뽑아요, 이쪽이. 아, 네, 그 화학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훨씬 뭔가 조금 네, 자기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은 입사하기는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전공이 다르다고 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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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죄송한데 저도 사실 많이 모르고 여기 1, 2학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발전 직구는 1년에 대충 한 몇 명 뽑는 거고 비발전 직구는 한 1년에 대충 몇 명 뽑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희 회사 대충 음, 기준으로 1년에 한 40명 정도 뽑았고 이번에 발전 직군을요? 이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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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가 근데 지원할 때는 그 회사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로 지원을 하는데 1년에 40명 뽑고 비발전 직구는 1년에 몇 명 뽑는다는 거예요? 한 20명에서 30명, 한 발전보다는 조금 적은데 한 음, 30명, 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20명에서 30명이고 발전 직구는 1년에 40명이고 요 정도 뽑는단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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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음, 네, 현재는 그 정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T, 사무, 화학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결국 각 네, 네, 직무당 뭐 한 7, 8명 뽑는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이제 네, 20명 뽑는 거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네, 본인이 이제 네, 기계전기 쪽에 잘할 자신 있다고 하면 이쪽에 지원하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네. 기계공학이 쉽지 않은데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뭐 부전공, 복수전공은 안 하셨어요? 네,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럼 제, 시험을 뭐 볼 텐데 어떻게 공부했을까? 네, 오히려 저는 졸업하고 나서 처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요? 네, 네, 졸업하고 나서 어, 공부했고 네네네. 이제 어쩌다가 이제 기계 기사를 준비해야겠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제가 모르는 걸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준표 교수님 알게 돼가지고 그 음, 교수님 인강 들으면서 제가 기계공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필기도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전공도 아닌데 내 강의를 듣고 기계기사 필기를 합격했다니 공부 되게 많이 하셨겠다. 제 강의가 좋았다기보다는 본인이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와, 아닙니다. 대단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아까 우리 예상 질문들 이제 쭉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되겠고요. 밤이 늦었잖아요. 아마 중간에 또 이제 주무시고 싶으셔서 이제 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무편집으로 오늘 했었던 얘기들은 다 가춘표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이라도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전 입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얘기이긴 할 텐데 스펙 네. 뭐 어느 정도 네. 잘해야 한전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아, 걸까요? 우선 학점은 의미가 없거든요, 공기업에서는. 공기업에서 그래서 학점이 저는 의미가 없어요? 네네, 이제 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음. 학교랑 학점도 보지 않아서 저는 지방 사립대에다가 이제 3점 초반인데도 저는 혼자 공부해서 합격했거든요. 지방 사립대 학점. 출신이고 학점은 네, 네, 4.5 만점에 3.5밖에 안 됐다. 네, 3점, 네, 정도 되는 근데도 거고.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게 학점이라든가 학교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시죠. 네, 공기업에서는. 맞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네, 그런 거예요? 블라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뭐 발표하거나 자기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누군지 나올지 않을까요? 그게 안 나오나 보죠? 아, 조금 나와도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별로 제가 크리티컬한 그렇게 요소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네, 음.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학점, 그러니까 되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모든 사람이 또 네, 다 학점이 좋지는 않으니까 되게 학점으로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쉽게.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스펙으로라도 뭐 누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스펙이더라도 뭐 나는 공기업을 잘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네. 어떤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어요? 영어 이런 게 있나요? 네, 토익은 제가 915점이었고, 아, 오픽도 IH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자격증은 다 비슷하겠지만 커멀이랑 뭐 한국사 있고 뭐 기사도 2개 정도 따고 기계기사 아까 졸업하라고 하게 따셨다 됐거든요. 그랬고 또 뭐 따셨어요? 네, 하나는 이제 건설기계 기사라고 비슷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런 자격증이 중요하죠, 공기업은. 왜냐면 점수로 이 아, 가점이 되니까. 네네네. 서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은 다 있어야 돼서 아, 그래요?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아 그래 네가 공기업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4학년 1학기까지 이거는 해놔. 약간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자격증으로 말하면 이제 보통 자격증 뭐 영어가 뭐 2년 동안 이제 그냥 자격이 유효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유효 기간이 없는 커멀 1급 이런 게 좋고요. 음, 아니면 일반 기계를 따놔도 좋은 게 이제 일반 기계 기사를 따고 이제 건설 기계 설비 기사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일반 기계 기사를 따면 이제 필기 과목 3개를 그냥 면제해 주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기계를 따면 네네네. 음, 해서 취득하면은 이거를 네, 따게 되면 이제 빠른 속도로 기사를 2개 딸 수 있거든요. 그러게 이것도 중요해가지고 기간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쌍으로 이렇게 따버리면은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네네 도움 많이 돼요. 근데 서류 아까 과정도 커말 많이 바뀔 수 1급이신 거예요, 있어서. 그러면? 네네네. 이거 그러면은 대충 그 커말 1급 몇 점, 뭐 한국사 몇 점 이게 점수가 똑같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배점이 그냥 어느 수준 이상이면 다 1급이라서 예. 점수는 따로 없고요. 아, 그냥 그래서 있으면은 그냥 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진민 씨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 이번에 무슨 기계기사 시험이 무슨 뭐 취득형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 그래요? 1년 사이에 또 바뀌었나 보네요, 그게. 뭐가 아니 최근에 뭐 기계기사 네. 자격증이 무슨 제가 뭐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보는 뭐 그런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채팅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까 지금 진민 아 씨가 그렇구나. 면제가 안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이게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 기계기사가 좀 달라질 수 있었고 이게 그리고 기계기사를 따면은 건설기계 설비기사 면제인지 아니면은 상호로 면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건설기계를 따고 나면 기계기사도 면제가 되나요? 네, 서로 이제 필기 과목이 똑같아서 음. 그 3개 과목 똑같은 거에 대해서 면제가 그러니까 됐었거든요. 무엇을 먼저 지금은 또 따든지 모르겠네요. 간에 상관없이. 네네네. 네. 그렇구나. 필기 과목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서 음,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아까 과정평가형 뭐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몰라가지고 하여튼 혹시 제가 나중에 영상이 올라갈 때 체크를 좀 해가지고 댓글에 좀 달아드릴 수 있으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유효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네 아마 4학년 1학기 정도면 1년이니까 영어도 이때쯤은 다 해놔야겠죠, 그쵸? 네네. 그렇죠. 빨리 할수록 좋은데 음. 그게 개인 상황에 맞게 하는데 이제 그래도 기간이 없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보통 토익하고 오픽 정도면 뭐 충분할까요? 입사하는 데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아마 떨어질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기업 중에서는. 그럼 저 토익은 대충 몇 점 이상 정도는 받아야 돼요? 뭐 800 뭐 이런 거가 있나요? 800, 800이나 8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850 이상 정도는 나와야 좀 안전 뭐 그런 수준이에요. 네네네. 오픽은요? 네, 갈 수 있는 곳은 오픽도 IH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러면은 지금 네. 얘기해 주시는 게 본인의 상태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친구들 뭐 동기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걸 다 보면서 약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개인의 통계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대충.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하면 그런데 되고. 이게 네.
사실 이게 편차가 워낙 심해서 그래요. 네, 이게 기업마다 이제 또 영어를 또 잘 안 보는 기업도 있어가지고 그쪽은 아예 음. 영어 없는 없이도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영어 없이도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일까요? 아니요, 그냥 저희 서류 요건에 영어가 없는 곳도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아예 영어 성적 없이 들어오는 친구가. 그러면은 이게 입사 과정이요. 이제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하는 과정이 일단 처음에는 서류가 있을 거고, 요때 이제 뭐 자소서니 네, 뭐 아니면 이런 거 쓰겠죠. 그 네. 다음에는 NCS라고 하는 그 인적성 뭐라고 뭐 얘기하죠? 인적성 시험이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시험이라? NCS는 정확히 무슨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뭐 필기 시험이라고 아, 해도 될 그냥 것 필기 같은데, 그죠? 시험이라고 필기. 얘기하는군요.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네네. 여기에 이제 면접이 있고, 네, 여기 안에 네. 이제 일반 면접도 있지만 뭐 PT 면접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네네. PT도 하고 인성 면접도 같이 해서 여기에 이제 또 하고. 인성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PT 면접이라는 게 있고, 좀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하고 나서는 아까 또 다른 면접이 마지막으로 또 있나요? 최종 면접 같은 게? 보통 그렇게 두 개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면접이라서 따로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거네요. 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서류에 네네네. 자소서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서류에 자소서 말고는 이제 뭐 자격증 이런 게 이제 그냥 상량평가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아, 여기에 이제 자격증이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4학년 1학기까지 이런 자격증을 따놓는다는 얘기가 서류에서 네. 탈락될 일은 없겠지만 이게 네. NCS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한 게 서류에서 거의 탈락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네. 서류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이 지원을 했는데? 서류가 이제 공기업마다 워낙 다른데 그래요? 이제 서류에서 이제 배수로 많이 거르는 기업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토익 점수랑 이제 기사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딸수록 좋고 토익이 높을수록 좋은데 보통 850에 IH 정도 되면 그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어, 그러면 높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네,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한번 통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 서류 면접에, 네, 서류 평가에.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자격증이 많든 없든 다 필요 없고 NCS로만 평가하고 면접으로만 평가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평가했던 요소들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최종 평가할 때 반영이 되나요? 일단 제가 입사한 회사 기준으로는 다 조금씩 들어갔었어요. 아, 누적 평가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근데 네네네. 네. 근데 아마 공기업은 보통 거의 다 허들식이라서 아, 그래요. 서류 보면 네, 그 다음에서 서류 안 보고 이제 필기 다음에서 또 필기 안 보고 이러는데 저희 회사는 다 조금씩 다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공기업은 허들식이다. 네, 근데 본인의 네, 어떤 그 한전 그룹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누적, 그러니까 다 네, 균등 뭐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네,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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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따르면 어쨌든 내가 4학년 1학기까지 생활을 했고 학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각이 나왔고 아 공기업을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영어도 좀 있어야 되고 자소서도 좀 잘 써야 될 거고 NCS 준비라든가 기타 면접 준비도 같이 다 해놔야지 이제 공기업을 좀 할까 말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NCS 준비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NCS는 보통 이제 공기업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다 매일 꾸준히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아, 취준생들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다음 네네네. 네. 보통 NCS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공 시험을 또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전공 이제 시험을 또 같이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전공 시험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다음 NCS는 이제 보통 점수를 올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수능 같은 그런 거라고 그렇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IQ 테스트 그래가지고 같은 네. 거니까 아무리 공부해봤자 네네네. 약간 이게 높아지는 네. 상한치가 있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 시험을 잘 보는 게 어쨌든 이 NCS 플러스 이 필기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약간 팁이네요. 그러면은. 네네. 맞아요. 무조건 그, 전공을
그러면은 국가 직무 표준인 NCS 시험이 이제 필기 시험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시험이 있는 건데 전공 시험은 무슨 과목 봐요? 보통 기계기사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륙역학도 나오고 연력학도 나오고 유치역학도 나오고 뭐 공작 기계 뭐 기계 재료 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음. 그냥 일반 기계 기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계기사의 필기 시험 정도로 준비를 한 사람이면 요 정도는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공기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학점 관리를 잘 하면서 공부를 좀 해서 기계기사를 따면서 뭐 이렇게 NCS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야겠군요. 잘 보려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에... 동기 중에도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요. 열심히 졸업하기 공부를 전에. 해서. 네네,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뒷부분에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기사 자격증 유형과 이제 이런 거 좀 얘기했고 요거를 한번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이제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진행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 띄웠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 자격증 유형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기계기사라든가 건설기계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조금 면제가 된다는 점도 잘 이해하시면 되고 NCS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NCS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면접 준비 방법 요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NCS가 마치 그 피트 뭐 이런 시험처럼 이거 약간 좀 노하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면 이게 개인 실력 차에 따라서 점수가 잘 안 오르는 약간 그런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나마 좀 합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이제 저는 일단 스터디를 무조건 했고요. 스터디. NCS 스터디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은 쉬운 문제라도 사람마다 푸는 속도가 무조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빠르게 푸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노하우를 약간 습득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근데 들면 이제 네네네. 그냥 네, 이제 그냥 뭐 같은 그냥 숫자로 곱하기를 해도 이제 막두 자릿수 곱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곱하기를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일자로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저도 NCS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제 그냥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봤어요. 인도 사람들이 하는 그 네, 계산법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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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의 시간을 모아서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중요해가지고 NCS에서는 그래서 아니, 시간이 중요한가요? 이게? 시간이 없나 봐요? 네, 이게 무조건 다 풀 수 있게끔 시간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음. 최대한 많이 풀되 이제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풀 때 정확하게. 네. 그러면은 모르는 문제는 찍나요? 아니면 놔두나요? 보통 이제 찍거나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틀리면 이제 마이너스를 시키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만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네네. 보통 확실한 것만 푸는데 한점 말고는 거의 다 그냥 찍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음. 다 찍죠. 네. 이런 시험을 왜 봐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 곱하기 37 이렇게 하면은 그냥 20 곱하기 네. 40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는 유형인가 봐요. 꽤 정확하게 그래도 계산이 되어야 되나 봐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일 1의 음, 자릿수로만 곱셈해서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마다 근데 스타일이 이제 있구만.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정확하게 해야 통계치 되는 같은 거 문제. 표 쭉 나오고 뭐 A사보다 B사의 매출이 높다 이런 거 하려면은 일단 대충 푸는 거고 뭐 좀 더 정확하게 네, 하려면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NCS 도대체 뭐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유형 이런 거 좀 복잡하지 않으면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억이 안 이제 나실라나? 네 가지 일단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글 하나 긴 거 읽고 이제 주제 고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숫자가 막 만약에 막 15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숫자가 막 3,500, 3,000 몇백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그 15만의 몇 퍼센트인지 약간 이런 거 퍼센트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 이거 왜 계산해야 되지? 그니까요. 이게 저도 그냥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걸 이제 그걸 빠르게 해야 되니까 좀 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NCS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곱하기나 이게 사칙 영산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또요 뭐 언어랑 수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자원 관리라고 해서 그 자원 관리랑 이제 문제 해결 이렇게 네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자원 관리는? 이게 뭐라고 대충 설명해야 되지? 모양 뭐. 그 막 예를 들면 이제 뭐 차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전기차랑 휘발유차가 있는데 뭐 전기차는 뭐 전기 요금이 얼마고 뭐 몇 킬로와트 시에 얼마나 가는데 이제 휘발유 차는 기름값이 얼마고 그 리터당 얼마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 구하는 거랑 음. 네 약간 이런 류의 문제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럼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건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쵸? 네네네 맞아요 문제 그래서 스터디를 의식이 하셔야 되는구나. 정보를 네 공유해야 거의 되니까. 네 저는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건 종이에다가 푸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로 해요? 종이로 그냥 음. 계산기 없이 그래서 스터디 하면서 같이 이렇게 타임 어택도 연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네 하시는군요. 네네네 시간 관리 음. 그래요. 뭐 또 NCS 노하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준비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뭐 책을 뭐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뭐 강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유명 강사는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올 거고요 네네. 아마 다 나올 거고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실제 시험처럼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음. 풀어보고 이제 누구는 뭘 풀었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풀이 전략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푸는 순서를 뭐 수리를 먼저 푸냐 아니면 언어를 먼저 푸냐 아. 이것도 중요해가지고 그 네네네네네. 개인마다 자기가 유리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걸 위주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음. 네, 풀이 순서도 그렇게 정하는 것도 큰 전략인 것 같아요. 재밌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마 NCS 네, 준비하시는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뭐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면접은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업 면접 준비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스터디로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인성 면접은 무엇이고 PT 면접은 무엇이고 네. 그리고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일단 PT 면접은 한 A4 용지로 한 3-4장 정도 되는 정보를 주거든요. 줘서 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약간 이런 형식으로 나와서 음. 제가 그 해결 방안을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말하는 게 보통 PT 면접이고요. 이걸 뭐 인성 로지컬 띵킹 이런 면접은 거구만. 이 문제. 네. 옛날에 취업할 네. 때 뭐 컨설팅 같은 데서 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이 A, 그래서 B, C가 자기가 있는데 뭐 공장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약간 비슷한 결이죠. 답은 있는 거예요? 답이 정확히는 없고요. 네. 그래서 PT 면접할 때는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PT 주제가 그 회사 관련된 주제가 나와서 그래요? 그 네, 그래서 회사 보도 자료나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전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정기신문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들이 게 중요합니다. 회사 나온 사람들이 그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이 지원자들한테 좀 힌트를 얻으려고 이런 문제를 내나 보네. 근데 약간 그걸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딱 당일에 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날 당일에 줘서 한 10분 정도 봤었나? 5분 정도 봤었나? 딱 보고 이제 간단한 메모를 하고 이제 앞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내가 갈 그룹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익숙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A4용지 받으면 쫙 읽고 포인트 딱딱딱딱 집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지까지 조리 있게 생각하는 거를 5분 10분 안에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10분 대. PT라고 하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그냥 PT인가 보죠? 프레젠테이션이라서. 네, 네네네. 그냥 말 그대로 에... PT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왜냐면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중에 석사, 박사 PT 할 때는 미리 조금 이렇게 뭐 과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코딩 테스트처럼. 근데 네네네, 이제 네, 그런 건 맞아요. 네, 아니고 당일날 문제 주고 당일날 풀어가지고 딱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아유, 그리고 공돌이님께서 회사 내부에서 해결한 문제를 준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해결을 했었던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회사마다 좀씩 다를 수 있겠죠. 요게 PT 면접이면은 뭐 다 합쳐서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서 내가 PT를 하는 거니까 한 10분 한다고 치면은 뭐 30분에 끝나겠네요. 다 합치면 시험은. 네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음. PT가. 그럼 인성 면접은 뭐 어떻게 해요? 뭐 다대다 면접이에요? 아니면 1대다 면접이에요? 아니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1대 다로 해서 면접관이 5명이었나? 그 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뭐 물어봐요? 제가 이제 만약에 자소서에 뭐 어떤 경험을 썼으면 이거 하면서 뭐 이거는 만약에 그냥 질문을 이제 뭐 자기가 뭐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 뭐 이런 거 아, 많이 물어봤고 그냥 뻔한 거 많이 물어봤고. 근데 공기업이니까 약간 그건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인재상 같은 거? 네네, 맞아요. 인재상에 맞춰서 질문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약간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내일까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야근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가족 모임이 있다. 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면접에서. 그쵸. 약간 네. 역할 충돌, 뭐 역할 갈등 혹은 이런 어떤 그러면은 네네. 그때는 뭐 공기업은 약간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우선해야 돼서 야근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기업은 그래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야근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좋은 뭐 모범 답안이 있나요? 그런 게? 일단 공기업도 결국은 그냥 공기업에서 그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야근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 그게 약간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좋아해요. 네, 공기업도. 네네, 거의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공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요. 무조건 이윤 추구 정도를 하는 게 좀 약간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인가 보네요. 네, 그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거든요. 회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재밌는 거 네, 뭐 받았어요? 뭐 좀 질문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질문이 다 완전 막 뻔한 질문이었거든요. 음.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음. 생각하니까. 아니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고 뭐 오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이제 공돌이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붙이기 나름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어쨌든 회사에 네, 이득이 돼야 되는 쪽으로. 네네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일하고 뭐 책임감 있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살면서 만약에 제가 막 뭐랄까 요즘 회사들 중에서는 또 너무 111 하는 사람들을 또 좀 싫어하는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약간 뭐 네네네, 약간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몰랐는데 약간 그래도 약간 보면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네요. 아직은 그래도. 그쵸. 음, 아직까지는 한전 이쪽 그룹사가 아직도 많이 보수적인 문화더라고요. 제가 음, 입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아직은 답변하기 좋을 것 이거 같아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뭐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네. 분들 있으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하고 싶거든요. 그 공기업 티오가 요즘 자꾸 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정확하게 요즘 힘든가요? 회사가? 회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전이 이제 어마무지하게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뭐 인원 감축이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음, 그래도 티오가 좀 줄긴 했는데 지금 이제 퇴직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래도 음. 어느 정도 티오는 조금 보장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50명, 뭐 많으면 7, 80명 정도까지 뽑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나요? 아마 그거보다 조금은 덜 뽑더라도 아마 안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퇴직자분이 좀 많아서. 아, 퇴직자가 좀 많아요. 네, TO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네, 되게 적게 뽑나 봐요, 요즘. 네. 사실 저희도 많이 적게 뽑은 거라서 40명이 예전에는 막 1년에 100명 넘게도 뽑았더라고요. 발전식 군에서. 아마 지금 채팅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쳐주시는 건 너무 도움 많이 되고요. 아마 공돌이님께서도 지금 관련 공기업에 좀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많이 쳐주십시오. 제가 또 다 정리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U가 또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이제 멘토님께서는 또 동시에 또 나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회사를 굴려야 되니 어쨌든 뽑는 숫자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예상을 해주셨고요.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전 이런 이 한전 이쪽이 그래도 이렇게 뭐 병합된다거나 뭐 통폐합된다거나 뭐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 합쳐진다는 말은 아마 공돌이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라서 음, 그거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알겠습니다. 뭐 그냥 뭐 정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네, 공노님께서 전력 연구원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연구원이라고 하면 또 이분은 석박사를 나오신 분인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요 얘기를 그럼 자연스럽게 좀 해볼까요? 지금 학사 취업이신 거죠, 우리 멘토님께서는. 네네네. 이 주위 친구들이나 동기들 중에 뭐 석박사 나온 그런 뭐 형 누나들도 있나요? 저희 주변에는 없어요. 아, 주위에는 없고 뭐 들어본 적은 별로 네, 없으시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러면 학사나 석사나 박사나 취업하는 데 차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들어본 게 없어서 잘 모르실까요? 아는 거는 이제 지금 공돌이님이 일하시는 전력연구원이 음, 보통 석박사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한전 그래요. 전력연구원이라고. 네. 음, 뭐 하는데요? 여기는 혹시 뭐 대충 뭐 물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석박사 그냥 분들이 들어가서 연구하시는 분인가 연구하시는 그런 곳인가 보죠? 네, 연구해 주시고 저희도 연구원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파견도 오시거든요. 같이 일을 그래가지고 해야 이제 뭐 되니까 기술 자문도 해주시고 뭐 점검도 같이 한 번씩 해주시고 너무 그렇게 좋습니다. 했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일반직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연구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대학원을 가는 게 거의 반필수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제가 아직 잘못 들었는데 그 대학교 다니면서 좀 이거 수강해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내가 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할 때라든가. 왜냐면 학부생들이 많이 이제 여기 이 네,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좀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그렇고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캐드 같은 거 아니면 기계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하실 때 좀 나눠서 취업할 때는 뭐가 좋고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뭐가 좋다 이런 걸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업할 때는 그 흔히 말하는 3대 역학, 4대 역학인가 음, 그 기계에서 그 역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음, 왜냐하면 그 주요한 역학들은 이제 그 기업마다 또 다 전공 시험 범위도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런 역학은 보통 다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렇게 이제 공통적인 공부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공통 역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건 당연하겠죠. 뭐 일단은 이 수업을 그러니까 잘 네, 들으란 얘기죠. 근데 뭐 졸업을 네. 하려면은 이걸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연력학 2 뭐 이런 거를 안 들어도 되는데 들으란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그쵸? 이 그렇게 학교 심오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마 네. 이게 학교마다 또 그래도 원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저희는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음, 듣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론 시험,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취업하기 위해서는 3대 역학, 4대 역학 정도는 다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업무 중에 이거 과목 좀 더 들을 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전공 필수는 아니었는데 선택 중에 뭐 진동학을 안 들어가지고 되게 막 설계를 할 때 어려웠다든가 뭐 이런 예시가 좀 있을까요?
우선 그 업무에서 도움 됐던 거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CAD가 좀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 아, 같거든요. CAD 많이 쓰세요? 저희가 쓰진 않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도면을 보거나 음,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도면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거 들으면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라든가 매트랩, 뭐 파이썬 이런 건 거의 안 쓰나요? 그 본인 직무 직결에서는? 네, 일단 저 직렬에서는 그 코딩이나 이런 쪽은 잘 안 음, 써가지고 매트랩도 음, 잘 안 쓰고. 음. 뭐 직무나 직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업무에 도움되는 게 뭐 캐드와 같은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비슷하게 아 대학교 때 이런 거 좀 해볼 걸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한전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면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동아리나 뭐 이런 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좀 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뭐 교내든 교회든지 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좀 해보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에너지 관련 대외 활동을 몇 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에너지 공기업에서 인턴도 했었고 그 이제 대외 활동하면 이제 에너지 관련 교육을 또 듣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이제 뭐라도 조금씩 아는 게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면접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대외 활동이 좋고 그리고 인턴도 좀 추천하는 아니 편이거든요. 제가 그걸 안 물어봤네. 전 공기업은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턴을 하셨군요. 본인이 학부 때. 네, 저는 이제 특이 케이스기도 하잖아요. 음, 화학공학에서 기계공학을 간 그렇네. 거니까. 음, 요거는 적어놔야겠다. 왜냐면 인턴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래도 사실 인턴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도 조금의 확률이라도 올리려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생각에도 한번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네, 정도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익숙하니까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도 같고 한번 인턴을 했다가 거기서 뭔가 우리 어차피 뭐 PT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네. 인턴은 무조건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그 에너지 공기업 인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이것도 자격증을 통해서 들어간 거라서 아마 그래요. 그 전략을 짜실 때 인턴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 그 인턴 자격 요건에 맞추면서 먼저 그거를 공부해서 취득하고 공격 들어가서 같이 공부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네,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네, 4학년 1학기까지 이거 꼭 해놔라고 할 때 이런 자격증을 좀 미리 따놔서 자격 요건을 인턴 자격 요건을 좀 맞추고 같이 인턴을 하면서 또 나머지 좀 디테일한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하면서 이제 기타 공부를 하는 게 병행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보를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급하게 4학년 1학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인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졸업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네네. 때문에라도 참 재방송을 좀 미리라도 보셔가지고 좀 어쨌든 공기업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전 생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또 한전에 대한 얘기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뭐 발전소 이슈까지는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일단 한전 생활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네. 왜 공기업을 가려고 하셨어요? 사기업도 굉장히 좋은 데 많았을 텐데 특히 화학공학이면은 뭐 정유회사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뭐 들어가기 힘들 수도 네. 있겠지만 왜 하필 공기업을 들어가셨을까요? 우선 공기업은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음, 무조건 정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음,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제 스펙 상황에서는 공기업이 제일 맞았기 때문에 공기업 음. 준비하기도 했고, 네, 이유가 그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다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준비한 만큼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기에는 공기업이 좋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처럼
학벌이랑 학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 공기업이 조금 더 많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채용 프로세스가 확실히 그 학교랑 학벌을 덜 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좀 사기업은 아예 지원 안 네. 하셨어요? 사기업도 제가 해외 쪽은 지원하긴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고 뭐 근무 강도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아, 이게 이제 일단 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워라밸이 좋진 않아요. 왜? 일단 제가 이제 그냥 일반 그 통상근무라고 하죠. 그냥 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출근하는 통상근무인데 보통 발전사는 통상근무랑 이제 그냥 교대근무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이 두 개로 좀 많이 달라져요. 워라밸이. 그래서 본인은 교대 근무예요? 아니요, 저는 한 달 하긴 했었는데 지금 통상근무하고 있어요. 이 교대 근무는 언제 해요? 교대 근무는 보통 원래 신입 때 보통 교대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택을 받은 건지 그냥 통상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어. 이거 3교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밤에 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아마 음. 거의 다 2교대일 거예요. 아마 아, 발전사가. 2교대요? 2교대 어떻게 하지? 12시간씩 하는 건가? 네네, 12시간 이래요. 그냥 뭐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가? 네네, 지키기만 하고 업무 강도도 훨씬 낮고 퇴근하면 또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어. 왜요? 퇴근하고 막 연락이 많이 와요? 통상 근무하면? 아, 네, 좀 많이 와요. 왜요? 지금 그 설비가 고장 많이 나기도 하고, 이 석탄 설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설비가 이제 설계 수명이 다 되어 가기도 해가지고 일단 그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이제 그냥 발전소에서 그냥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있으면 그 작업자들을 그냥 감독하는 게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려면 저희 승인이 있거나 제가 가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워라밸이 다 보통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밤이든 낮이든 전기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은 공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뭔가 9 to 6가 딱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근무가 딱 있으니까 워라밸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런 네, 것도 있는 거네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대신 안정적이니까 철밥통이니까 그쵸? 잘릴 일이 없으니까 본인이 네, 네, 엄청나게 맞아요. 잘못을 하진 네, 않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인력 관리 이런 거라면은 어쨌든 본인이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뭐 아직 1년 차기 때문에 나이가 네, 뭐 30대 뭐 초반이라든가 20대 후반일 텐데 아저씨들 혹은 뭐 나이가 있으신 분과 같이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뭐 네, 그런 맞아요. 것을 위해서 뭐 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엄청 많나요? 이게 회식이 그런 관계 때문에 많기도 하고 예. 보통 발전소가 다 오지에 있어서 아, 오지에 있어서 회식이 많기도 해서 그냥 할 게 많이 하셔야 된다고 없으니까 생각. 쉽게 네, 네, 얘기하면 맞아요. 네, 할 게 없어서 다들 회식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막 그냥 술 마시고 이러는구나. 뭐 통상 근무를 하면은 술 네, 마시고 교대 근무 12시간 하면은 끝나고 또 술 마시고 자다가 나와서 또 일하고 이러는구나. 네, 약간 그런 문화가 조금 아직 있는 그럼 것 같아요. 회식 돈은 줘요? 회사에서? 아니면 그냥 개인이 그냥 내요? 이게 또 부서마다 다른데 저는 일단 한 번도 개인 돈 낸 적은 없거든요. 뭔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네, 근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잘 하게끔 지원이 많은 편이군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이해해요. 왜냐면 힘든 곳에서. 저도 네, 현대중공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좀 뭔가 날카롭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네, 저도 설계를 하긴 했었지만 보일러 설계를 잠깐 했었는데 그 보일러를 실제로 설계한 거대로 그 공정을 해주시는 분 공정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쪽 이제
인원 그 아저씨들이라든가 좀 그 노동하시는 네네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굉장히 또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설계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문제는 현장에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되게 열심히 잘 소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좀 있었나 어, 보네요. 음. 맞아요. 진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음. 아니 인원 관리가 근데 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컴퓨터로 한 게 컴퓨터로 뭐 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해도 막상 설계도면 아무리 체크해도 막 막상 설치했는데 막 밸브가 막 저쪽 2m 위에 있고 막 막 레버가 막 저쪽 막 낭떠러지 위에 서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그거대로 설치하면은 그래서 일일이 이거 네. 다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네. 근데 힘들겠다. 어쨌든 회식이 뭐 즐겁게 뭐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너무 많으면은 참 워라밸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아니 뭐 갈 수도 선배가 없고. 가자 그랬는데 뭐 가서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야근이 없으면은 야근이 없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야근을 했으면 야근을 했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선배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웬만하면 사주셨죠. 뭐 제가 어떻게 뭐 나이도 있으니까 막 신입사원이니까 사주시고 막 그랬는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너무 술 많이 마시면 또 뭐 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 근무가 어쨌든 이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오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순환 근무인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 있는 그 발전소 위치에서 그냥 평생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보통 발전소가 엄청 오지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지에서 일하고 싶으면 평생 일할 수 있고, 아, 어느, 어느 정도 희망을 하면 이제 대신 이제 몇 년 정도 일해야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 좋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에요? 뭐 경기도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수도권. 발전소가 네, 인천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하셨던 뭐 교대 근무나 그러니까 교대 근무 같은 어떤 발전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직종이 아니라 그냥 사무직으로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발전소에서도 감독이 있고 교대 근무가 있어서 같은 아, 직군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발전소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에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몇 년 정도 일하고 나서 수도권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발전소에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네네네.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근데 모두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막상 하면은? 그쵸. 아니야, 모두가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럼 모두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 시스템이 다른데, 음. 그 공돌이님처럼 2, 3년 주기는 엄청 짧게 일하고 가는 케이스고, 음. 보통 4년 이상 일해야죠. 그 오지에서. 그래서. 아. 어쨌든 그러면은 순환 근무는 아니네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는. 네, 순환 근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2년 주기로 돌리는 곳이 순환 근무인데, 저희는 순환 근무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 오지에서. 네. 그다음에 내가 지원을 해 가지고 뭐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수도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네. 다음에는 계속 그 수도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엔? 거기서 몇 년을 일했어? 5년 또 일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이제 인기 많은 곳은 그 몇 년까지만 일할 수 있게끔 또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기간만 일하고 또 다시 결국은 오지로 와야 돼요. 그럼 그게 결국 순환근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순환 근무라고 하면 어떤 공기업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2년 주기로 무조건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순환근무라고 네. 하는 거는 무조건 2, 3년 주기로 돌리는 건데 네. 약간 저희는 본인이 그게 다니는 회사는 아니라서. 그건 아니구나.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순환근무를 하려면 어쨌든 같은 계열의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뭐 한전그룹사 내에서 뭐 어떤 발전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네. 어떤 발전소냐 저런 발전소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거는 지역으로 할 텐데 네. 이게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보죠? 그게 보통 이제 뭐 어디 본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른 본부로 가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같은, 알겠습니다. 네. 결국 순환 근무네요. 그쵸. 근데 그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와서. 왜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본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시고 뭐 이제 애도 낳으시고 이러면요, 애가 학교를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빠가 그쵸. 5년 지나면은 또 전학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말 부부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희 그래요. 회사에. 네. 그러니까 뭐 기러기 아빠도 많고. 네. 그리고 어찌다 보니까 교육 환경 생각하셔서 좀 더 큰 도시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좀 많이 계세요. 아,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돌이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 왜냐면은 정년도 네. 보장되어 있고 연봉도 세잖아. 미안, 내 연봉을 안 물어봤네. 얼마 받아요? 아, 대충. 초봉 4,500. 아, 많이 받네. 그 뭐 네. 연금 뭐 이런 거 많이 뭐 혜택 많을 거 아니에요. 연금은 없을 거고, 네. 그래도 연봉도 그래도 잘 오르는 편이라서 그래도 나쁘지는 그래도 않죠. 계좌에 뭐 이것저것 뭐 4대 보험 떼고 못 떼고 해도 국민연금 떼고 뭐 하면은 한 달에 한 3, 400은 꽂히겠는데요? 350 정도, 300 아, 정도는? 네. 네네. 그 정도 평균으로 그 아, 정도. 그러면은 회식할 만 나네. 뭐 차도 사고 뭐 할 수 있겠네요. 뭐 할부로 하면은 뭐 다니까 보통 그렇게 사람들 사니까. 근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5년을 일하고 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뭐 5년 뒤면 내가 30대 초반이니까 뭐 연애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어.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애가 생겼는데 갑자기 애가 생기기 전에 이제 내가 한 33쯤 이제 5년이 돼서 수도권으로 가자 해서 수도권을 갔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이나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애가 생겼어. 그래서 애가 이제 한 5살쯤 돼서 유치원 막 가고 이제 초등학교로 막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시 또 오지로 가야 돼. 근데 애는 지금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서 애 교육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가야 돼. 근데 뭐 같이 가지도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진짜 그냥 기러기 부분만 하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보통 기러기 하시는 부장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쉽지 않네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본인도 그런 거를 옆에서 봤을 때 좀 생각이 여러 개 드셨을 텐데 그렇죠? 네. 많은 생각이 들죠. 음, 그렇구나. 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뭐 주말 부부는 축복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20대 초중반이라서 잘 모르는 거지만 주말 부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일반적인 어떤 가족의 그 어떤 상황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막 퇴사도 많이 해요? 퇴사도 일단 제 주변엔 잘 없는데 그래도 음. 간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회사 근처에 좋은 학교랑 좋은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나? 그쵸. 근데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되게 막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도 음. 그래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 인턴 할 때도 음. 네, 아까 위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기술에서 인턴도 했었는데 네네네. 그쪽도 막 혁신도시라고 해서 따로 조성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막상 가면 이제 빈 상가도 엄청 많고 주말마다 그렇지. 사람도 없고 이게 좀 심해요. 아니 나라에서 그냥 한 200, 300만 원 줘도 안 가니까. 왜냐면 의사들도요. 뭐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2억, 3억 준다 그래도 의사들이 안 가잖아요, 지방으로.
뭐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참 그렇긴 하겠네요. 뭐 더 줘야지 뭐 돈 더 주고 뭐 이것저것 더 많이 해주고 뭐 다 공짜로 해주고 뭐 대학 등록금 다 주고 뭐 다 해줘야지 뭐 이거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그분들 없으면 우리들 전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어쨌든 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인데. 아, 참 그렇군요. 혹시 뭐 지방 근무라든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들 중에 혹시라도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은 해야 네. 되니까 막 취업해야 돼, 뭐 기계기사 따야 돼, 뭐 영어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사실 10년 뒤만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 이거 모르겠어요. 뭐 그쵸. 이런 문제를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 보면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근무 네. 뭐 저는 또 지방근무를 뭐 저는 그래도 울산에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그래도 네. 나름 대도시라서 꽤 잘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뭐 다른 데는 또 더 심한 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지방근무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지방 뭐 그래도 보통 이제 집은 다 주니까 아, 그래도 집은 줘요? 네, 집은 다 주니까 그 걱정은 음,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집을 줘요? 그게 중요하지. 그냥 사택을 주는데 보통 결혼하면 이제 일반 아파트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 일반 아파트? 만약에 네, 뭐 20평, 30평 이런 아파트? 방 두 개짜리? 네네네 그냥 아이 네, 그냥 아이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딱 그 정도 아파트는 그냥 주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네. 네, 장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도 집은 준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집은 주니까요. 그쵸. 집, 네, 집 저도 안 오는데 그렇지. 아니 더 줘야지. 아니 주택을 네, 줘야 될 걸요. 아마 그냥 뭐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편하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진짜 더 네, 좋은 거 주고 차도 주고 뭐 다 줘야지 뭐 올 마음이 나지. 그리고 지금 공돌이님께서 지방 근무는 진짜 지방이라고 하네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그 또 음, 이게 또 발전사마다 또 다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또 다른데 심한 음. 곳은 진짜 아파트도 없는 곳도 있어가지고 그러게. 그러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네. 발전소 옆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면 또 아파트에서 발전소 출퇴근하려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네네. 차로, 네, 저도 차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출퇴근 버스는 있더라고요. 아, 출퇴근 또 버스가 있어요. 차로 가면 몇 분 네, 걸려요? 발전소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아, 차 타고 또 20분을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는 거고 그나마 네, 아파트를 주는 데는 그래도 좀 도심에 있는 데를 주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다 사람들은 네, 이제 수도권에 살려고 해서 이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되는구나. 네, 맞아요. 쉽지 않다. 아, 쉽지가 않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집은 준다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하루빨리 조금 업무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고충들도 좀 알 텐데 회사가 정부가 알지 않나요? 이런 거 고충 심하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야? 그럼 좀 아예 좀 지어주면 안 되나? 인프라 같은 거? 아, 이것도 막 그렇게 다 해주면 또 막 공기업 뭐 혜택 뭐 이렇게 해서 또 안 좋게 기사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속상하게. 아니 뭐 진짜 아니면은 차라리 뭐 법인세 같은 거라도 진짜 확 낮춰가지고 진짜 거기 나오면은 법인세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뭐 IT 기업들은 솔직히 그냥 뭐 솔직히 세금만 내고 뭐 뭐 지역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많은데 뭐 하여튼 뭐 뭐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오게끔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반대로 가야 돼. 서울의 법인세를 한 엄청 높여가지고 회사가 좀 안 가게끔 해야지. 네, 그치. 아예 안 가게끔 해야지. 근데 뭐, 에휴, 또 참, 뭐 좀,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제 성과급도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물어봤네. 네, 성과급도 있어요. 그럼 초봉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에 성과급이 얼마가 터지는 거예요? 보통? 보통 초봉에는 성과금이 없어요. 1년 차에는 음. 그거 써가지고 보통 2년 차부터 받거든요. 그러면은, 성과급이. 2년 차 때부터 받아요? 그러면은 그 연봉 네, 체계를 조금 그냥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적혀 있겠지만. 그럼 2년 차 때부터 적용이 되고, 우리가 적용이 2년 차 때 되고,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이 돼 있죠? 회사가?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성과급이
이 성과급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경영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50%에서 적으면 아예 안 주기도 하고. 0에서 20%, 250%? 네네. 기본급이 얼만데요? 기본급이 보통 한 200 얼마 되죠? 보통 200만 원 한 달에. 네, 네. 그러면은 엄청 많이 받으시네요. 250%면. 근데 250%도 거의 모든 기업이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또 왔다 갔다 음. 해서. 아니 그럼 보통 한 100% 받는다고 치면 진짜 그냥 한 달에 4, 500은 받는 거네요. 일단. 그쵸, 평균적으로 하면. 그리고 이 그렇죠. 기본급도 연차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다니면요. 그래도 연봉은 한 1억 이상은 가뿐히 찍겠어요? 뭐 성과까지 다 합치면. 10년이라고 1억 아마 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거의 보통 1억까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꽤, 네네. 확실히 돈은 잘 주네요. 그래도 일단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뭐 고용 안정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나. 죄송합니다. 지방근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딴생 이제 시간도 못 봤네. 벌써 한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요. 뭐 많이는 못할 것 같고 뒤에 이제 있는 질문들 몇 개만 좀 하고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전에 사람들이 질문 몇 개 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좀 까먹기 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국전력기술이라는 기업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인턴 하기도 했고, 여기서 공도림 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음, 이제 발전소 설계를 주로 하는 것이고, 같은 회사는 네, 아니고 그냥 설계, 연관만 있군요. 설계 네, 쪽이구나. 네, 설계 회사예요. 음, 항전에서 설계 회사라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 김진민님께서 전공시험이랑 NCS는 한 몇 달 정도 공부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NCS는 만 2년 조금 안 되겠고, 전공 시험은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만 같아요. 2년이요? 2년이나 해야 돼요, 공부를? NCS를? 아니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합격까지 2년 걸린 거였고, 보통은 한 2년 내외로 공부해서, 아니다,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그 거의 대기업 채용에서 보는 인적성 시험 같은 게 아니군요. 뭐 한 달 빡세게 준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네요. 한 달,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인적성이랑.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점수가 전공 시험이랑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음. 보통 전공 점수가 오르면서 필기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이랑 같이 하면 그 전공에 따라서 좀 달라져 가지고 합격이. 그렇구나. 그래서 네, NCS만 잘한다고 그게 붙는 게 아니라서 그 두 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확히 몇 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쯤에는 공기업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 마음을 먹고 그 3학년 때부터 배우는 혹은 2학년 뭐 2학기 때부터 배우는 그런 면접 전공 시험 같은 거 잘 정리해 두면서 기계기사 자격증도 따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NCS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네네. 이게 그래요? 미리미리. 일반적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NCS를 2년이나 1년 정도나? 원래 그렇게 해요? 스터디 하면은? 그래, 솔직히 이게 너무 이제 재능의 영역이라서 더 짧게 네. 공부하고 붙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요. 제가 모르는 뭔가의 네, 세계가 있구나. 이 NCS의 세계가. 음,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시험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거 덧셈 뺄셈 퍼센트 잘 구한다고 업무에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도움 안 돼요. 제가 다시 생각해도 근데 없어져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왜 이걸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 보는 거 아닌가? 시험 보고. 그쵸. 물론 왜 공정을 이걸로. 공정하기 위해서 NCS를 본다고 하지만 이게 머리 영역이면은 더 안 공정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나보고 팔굽혀펴기 개수로 시험 합격한다라고 하면은 난 그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왜 머리는 왜 노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머리야말로 진짜 유전빨이고 잘하는 사람들 그 재능의 영역이 있는 건데. 에,
재밌네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찡찡대봤자 뭐 소용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보시면서 아 이런 얘기들이 참 있구나. 나중에 진로 고민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발전소 이슈 이거 다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요즘 한전 상황 뭐 발전 이슈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괜찮고요. 그냥 본인 생각하기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본인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아 발전소 좀 그러니까 공기업 좀 다녀보니까 어떻더라. 그냥 그런 얘기들을 여기 그냥 술 한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 공기업이라고 해서 막 반드시 워라밸을 생각하고 오시는 건 큰 실수라고 음, 생각하고, 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조직 문화도 당연히 뭐 요즘 기업이니까 뭐 괜찮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음, 생각보다 빽빽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음, 때는. 그래서 음. 좋습니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끄러웠는데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아, 네. 자꾸 사람이 오면 짖어서 아, 저 초인종이라서 짖는데요. 아, 예. 하여튼 예, 알겠어요. 혹시 지금 그 공돌이님이 여기 계신가요? 그 공돌이님이 혹시 그 지금 계신가요? 혹시 뭐 그 멘토님 그 줌에서 이름을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 공돌이님께서 줌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한번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줌에 들어오실 수 네.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 주세요. 왜냐면 또 연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크로스 체크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가 뭐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담 가지시면은 너무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원래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한전이라든가 발전소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제가 이 줌 링크 드렸으니까 아 지금 안 되시는구나. 예, 그러면 어쩔 수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다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공돌이님께서 만약에 이제 좀 아시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친구들 여기 후배들 되게 관심 많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와달라고 했던 건데요. 정말 괜찮고요. 예, 다음에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합니다. 줌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생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그 우리 후배들 위해서 아, 네. 예,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아까는 이제 공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TO가 줄어든다는 것도 막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진짜 열심히 하면 무조건 길은 있고 어떻게든 합격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들 약간 소신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모호하니까 약간 더 네. 감동적인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본인은 진짜 이 정도까지 노력해봤다. 왜냐면은 솔직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 엄청 학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학점도 안 좋아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마지막 한마디이긴 하지만 진짜 나는 이 공기업을 얼마나 가고 싶었고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짓까지 해봤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유튜브로 그냥 그 공부 관련된 영상만 봤었거든요. 음, 전공 관련된 거 검색해서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보고 그다음 음. 어디 이동할 때도 보기도 했고 또 이제 교수님 프리패스 뭐 강의 이런 것도 아, 제 한 세 거. 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네, 아, 전체를. 그래서
3번이나 보셨구나. 그리고 네,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어땠어요, 강의? 그러니까 전혀 비전공자 입장에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뭐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 많이 듣고 음, 제가 오히려 약간 이제 암기 위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먼저 듣고 보니까 제가 엄청 진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 해결이 많이 됐고 음, 그리고 그냥 그거 듣는 것도 그냥 업무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할 때도 강의가. 도움되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NCS 그거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막 몇 시간 막 하셨는지 그런 거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하루에 많이 하면 한 11시간, 12시간 정도까지 해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보통 꾸준히 한 10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어, 매일 네. 네. 며칠간? 음, 1년 동안은 거의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1년 최근 동안? 1년까지. 네, 합격할 때까지는. 아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할 것도 많고 막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합격하셨을 때 진짜 좋긴 했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아, 네, 행복했죠. 음, 그래요. 그 공부하는 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10시간씩 말이 네, 10시간이지 솔직히 10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네. 견디신 거예요? 음, 약간 제 안에 그 하나씩 무언가가 쌓인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왜요? 지날수록 쌓인다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어, 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감동적이네. 아, 음. 말 정리가 안 되네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가 딱 나오지는 않더라도 뭔가 내적 성장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최근 지금 12월 초라서요. 2023년 12월 초라서 그 최종 결과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요즘 그런 네, 그렇죠. 여기로 결과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뭐 저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봤고 그럴 때마다 사실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절 당했다든가 뭐 탈락했다든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불합격했다고 하면 사실 진짜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냥 뭐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뭐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뜻이 좀 잘 안 맞았구나. 우리가 운이 좀 잘 안 맞았고 우리가 그냥 가는 바라보는 방향이 그냥 조금 다른 것뿐이구나.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그런 회사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더니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합격도 되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불합격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뭐 한 팔굽혀펴기 한 50번 정도 싹 하고 혹은 뭐 그냥 한번 달리기 한번 싹 한 다음에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차린 상태에서 산책도 좀 많이 하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뭐 엄청나게 뭐 비밀 뭐 아니면 꿀팁 뭐 아니면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한 건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아마 보시는 학생분들도 공기업에 관심이 있을 때 한 번씩 클릭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내주신 멘토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